제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돈 벌었습니다가 아닌 패찰했습니다 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패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처음 경매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패찰했다 라고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경매에 소질이 없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축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패찰은 경매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패찰을 경험하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패찰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패찰을 극복하면 또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찰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경매는 당연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경매는 패찰을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패찰을 했는데 무슨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경매에서 성공은 뭘까요? 낙찰받는 게 아니죠. 경매에서 성공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패찰이라는 과정을 무조건 겪어야 돼요. 처음부터 낙찰을 받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감정이 개입이 되고 높은 가격을 써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패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감각을 좀 기르고 시장 흐름을 읽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보면, 아, 내가 얼마까지 써야 되는 물건이구나 라는 감이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패찰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덜컥 단번에 낙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좋은 걸까요? 물론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험이 없다면 적정 가격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찰은 결국 여러분들을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필수 과정입니다. 또 패찰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일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분석이 가능하고, 경쟁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계속 패찰을 하다 보면 낙찰 금액이 매번 비슷한지 변동성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는 감으로도 적정 낙찰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지역 이 아파트는 얼마에 계속 낙찰이 되던데 이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그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계속 지속적으로 낙찰이 되는 거 보면 또 이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적정 낙찰가보다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수많은 패찰을 했었고, 영상에도 매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27번 패찰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입찰이라는 게 생각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매번 반차나 월차를 내야 됐고,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도 해야 되고 업체를 또 써야 됐고, 번거로운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고 입찰까지 했다라고 해도 무조건 낙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입찰이라는 것 자체도 진입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패찰을 하다 보니까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는 경매랑 잘 안 맞나? 고민도 저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시장 분석하면서 왜 패찰했는지 이유를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한 5번 정도 패찰을 했을 때는 너무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많이 남겨 먹고 싶으니까 최저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만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패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패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점점 조정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입찰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도전 끝에 낙찰을 받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패찰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낙찰은 수익성이 훨씬 높았고 확실했다라는 거를 저는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법원에 가서 1등하면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한 표정으로 1등이 된 이 영수증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쓴 입찰가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낙찰 받은 게 싸게 받은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권리 분석상 어떤 하자는 없는지, 수리에 대한 부분, 명도에 대한 부분도 내가 확인이 되지 않고 남들이 쓰라는 가격,
남들이 추천해주는 가격만 썼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 물건을 싸게 잘 낙찰을 받아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신은 많은 폐찰과 경험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폐찰을 많이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최저가로 써서 폐찰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폐찰을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폐찰을 하더라도 단순히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폐찰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야 되고, 이 배울 점은 첫 번째는 내가 쓴 가격이 너무 낮지 않았나? 혹은 너무 높았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낙찰받은 가격을 보면서 또 흐름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입찰가를 산정할 때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지 않았는지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의 물건을 계속 보고 이거를 조사를 하고 전화를 하고 임장을 하다 보면 이 물건에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물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물건 아니면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해서 계속 돈을 벌 거라면 이 감정을 빼는, 최소화시키는 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를 할 때는 기계처럼 하셔야 됩니다. 기계는 감정이 있나요? 기계는 감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계속 입찰하고 경매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너무 전략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추천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경매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면 폐차를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의 기본 원칙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정말 진부할 수 있지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같은 지역, 같은 매물의 과거 낙찰가도 확인을 하시고, 현재 지금 사람들은 얼마에 입찰을 하고 있고 얼마에 낙찰을 받아가고 있고, 실거래가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매매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이런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시면 폐차를 분명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감정적인 부분인데, 너무 낙찰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감정이 들어가면 가격을 높게 쓰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률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물건을 공략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내가 전략이나 아무리 입찰을 많이 해도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경쟁률도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경매 입찰을 하고 폐차를 꾸준히 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경매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100m, 200m 빠르게 달리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내가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폐찰이 많지만 10번, 20번 하다 보면 폐찰 횟수가 줄어들고 성공 확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폐찰을 통해 쌓인 경험이 결국 너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나만의 노하우가 돼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폐찰이 쌓이면 어떤 물건을 피해야 할지, 또 어떤 물건이 좋은 기회인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경매에서 말하는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폐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나는 경매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투자자들이 정말 많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폐찰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찰 하시는 분들, 나는 너무 폐차를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경매를 배워가고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사람만이 결국 낙찰을 받고 수익을 냅니다. 폐차를 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